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AN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화면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멋있게 글을 썼는데 중간에 또 누가 배를 울려가지고 저를 방해하는 바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가도록 할게요. 수열의 합, 우리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기로 했죠. SN과 일반항 AN의 관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정말 뭐 형광펜이라든지 사인펜이라든지 그런 걸로 정말 꽉 표시를 해두고 뭐라고 하냐면 함정주의 혹은 낚시주의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함정주의, 낚시주의. 정신 차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뭘 노리냐면 실수를 노리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배울 때 수열의 합 S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 첫째 항 혹은 1항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S2다라고 하면 A1 더하기 A2항까지죠. 그죠? A2죠. 그러면 A3이다. S5다. S5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에 N이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에 N-1항 그 다음에 A에 N항까지 더하게 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S7항 빼기 S의 5항이다.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S의 7항이 A1항 더하기 A2항 더하기 땡땡땡 A의 6항 더하기 A의 7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5항은 S의 5항은 뭐냐면 S의 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5까지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얘를 빼면 얘는 다 지워지고 얘도 어느 정도 지워져요. 그런데 이거 두 개만 남아요. 그죠? 봐봐요. 1, 2, 3, 4, 5항이 있고 1, 2, 3, 4, 5, 6, 7항이 있으니까 1, 2, 3, 4, 5항은 다 지워질 거고 A 6항, A 7항만 남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를 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별표 할 준비하세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A1항은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S1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봐봐요. S의 2가 A1 더하기 A2죠. 그러니까 S의 1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1이 되겠네요. 그쵸?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요 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항을 구할 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S의 N-1이라고 해두고 일단 이 공식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게 성립을 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 포인트를 제가 2개 내지 3개를 집어 드릴게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2개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3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일단 요 공식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한 3등급 이하인 경우에 절반 이상이 넘어요. 일단 이 공식을 학생들이 까먹고 갑니다. 예, 그게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2번째, 이거는 기억했어. 그런데 요거를 기억 못해서 또 틀려버려. 쌤, 이거는 어떻게 기억해요? 너무 귀찮은 숫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찮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초를 지금 제대로 안 닦았다라는 거야. 왜? 봐봐요. 우리가 수열은 자연수잖아요. 그럼 n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실제로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A1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1을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이 돼요. S0? 우리가 지금 수열에 들어와서 여기 작은 란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왜 없나요?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A의 1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제1항 혹은 첫 번째 항, 첫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봐봐요. 첫째라는 건 제일 앞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0이라고 하는 건 제0항이라고도 해야 되고 0번째 항이라고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의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A1부터 시작합니다요.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번째 항까지 그런 게 없어요. 0이 아니고 숫자가 0이 아니고요. 이게 0이 아니고 이런 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할 때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리함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조건 1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낚시 문제를 던져주는 거야. 무조건 2항일 때부터가 이게 허용이 됩니다. 물론 정말 물론 여기다가 1을 집어서 성립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식을 가르쳐주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전혀 쓸모없고요. 쓸모없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한다고 계산이 빨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더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만 여러분들이 정의만 똑바로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써놓고 갔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SN을 표현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 그 다음에 A의 n-1 그 다음에 A의 n번째까지의 합이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S의 n-1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죠?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빼요. 우리가 빼주세요. 뺐습니다. 그러면 S의 Sn-1이 되게 되고 얘들은 다 지금 싹 지워지게 되고 얘까지 지워져요. 그럼 남게 되는 것은 AN만 하나 탁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AN이 맞구나.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저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야, S20에서 S19를 빼봐. 그럼 얼마니? 라고 물으면 그러면 A20이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랬을 때 아까 전에 그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봐봐요. 그러면 내가 S의 1 빼기 S0이 A1인이라고 물으면 여기 정의가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아예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X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되죠.
S2를 집어넣으면 S2 빼기 S1은 얼마다? 그죠? 이거는 A2다. 이거는 되는 거죠. 왜냐면 조건이 이거였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드리면 A1이 S1인 거 맞아요. 그리고 AN 일반항 있죠? 일반항은 S의 N-SM-1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요. 여기에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조건이 붙어요. 꼭 붙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틀리는 학생들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정말 억울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이제 그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SN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야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자, A1이랑 A15를 구하렴 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얼마니?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한번 편하게 푸는 방법, 어렵게 푸는 방법 한번 둘 다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A15를 구하랬죠. 그러면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S15 빼기 S14가 그죠? A15야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겠죠. 왜? 15, 14 그죠? 15 넣으면 여기 15고 여기 15 넣으면 14죠. 여기 넣으면 15죠. 그럼 A15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형태는 식 형태는 간단해지는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져요. 여기다가 그러면 15를 넣어주고 14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5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14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4 더하기 1 요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숫자가 좀 더럽네요. 전 이 방법으로 안 풀겠습니다. 저는 그냥 AN을 구할래요. AN? 구할 수 있어? 네, 구해볼게요. 어떻게? S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S의 n-1은요. 얼마냐면 n-1의 제곱 플러스 3n-1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근데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f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자리에 1을 대신 넣으니까 그죠? 이러니까 8이 나온다고요. 잘하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2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x자리에 있던 게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잘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f자리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5가 되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잘 봐요. a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야죠. 3에 가로치고 원래 x자리에 지금 a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두 아이를 한번 보세요. 2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2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됐으면 얘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뭐 새로운 걸 배웠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도 봐봐요. n자리에 n-1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n-1 집어넣고 n-1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아까 전에 이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S14. 얘가 14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14가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14가 되니까 여기 14 들어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15를 넣으면 14가 되죠. 15를 넣으면 14가 되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전에 여기서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Sn-Sn-1은 좀 계산 과정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좀 편해요, 이게 제 계산 방법으로는. 저한테 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일반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뭔가. 자, 봐봐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요거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러면 n제곱 지워지고요. 3n 3n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n 플러스 2가 되게 될 겁니다. 계산하면. 자, 그러면 an이 우리가 2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15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3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 근데 A1도 구하라고 했었죠, 문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 이렇게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틀리게 된다. 틀리게 됩니다. 틀리게 됩니다. 정말 틀리게 됩니다. 왜요?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왜? n이 1일 때부터 성립한다고요. 1일 때는 요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A1은 정답이 5가 돼야 됩니다. A15는 30이고요. 그러니까 A1이 4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쌤, 그러고 보면은 그냥 차라리 AN 이거 일반항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A1 구해도 이거고요. S15를 구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문제에서 문자로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문자로 주어진다. 혹은 또 이렇게 못 쓰는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죠? 무조건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는 2가 안 될 때를 골라야, 이걸 좀 꼭 상황 배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것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은, 계산 방법은 있다라는 걸 알고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다 써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가 일단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익혀둬야 되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이 먼저예요. 그 다음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두 개 다 문제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요. 꼭 분명히 이거는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1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런 지금 예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예외 상황이 있는데 예외 상황을 안 물어보면 좀 서운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 예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게 이렇게 구해가지고 A1을 구하더라도, 그죠? AN을 통해서 A1을 구하더라도 요거 S1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내용 자체는 쉬워요. 심플해요. 요 공식 두 개가 답니다. 그죠? 요 공식 두 개가 다예요. 그런데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계산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실수할 수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걸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